자, 도형의 이동, 점의 평행 이동. 간단하게 여기 있는 개념 그대로 한번 살펴볼게. 그냥 점은 만약에 이 점을 x축으로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시키면요 그냥 그 점에다가 2,3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의 이동은 정말 순수하게 움직이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맞나요? 근데 도형의 평행 이동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도형의 평행 이동은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1을 대입해요.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기 넘어갈게요. 점은 그냥 이동하면 되는데 도형의 평행 이동이 뭐랄까 좀 반대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도형은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점과 도형은 그냥 뭐랄까 여기만 보게 되면 여기도 x, y로 나와 있으니까 점처럼 보이거든요. 도형과 점의 가장 큰 차이는 등식입니다. 등식. 등식이 있으면 도형인 거고 등호가 없으면 도형이 아닌 거예요. 됐나요? 이거 목 아파? 코로? 아침마다 이거 수시가 있거든요. 근데 난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돼. 그 수시고 나면 한 5분 동안 기침하고 막 대책이 없어서 그래. 정리가 안 되네. 할 때마다 근데 요즘에 좀 무서워. 설마 혹시 설마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나도 모르게 무섭더라고요. 자, 네, 이 아이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시키면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어떤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 도형을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이동을 시켰냐면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예로 들면 x축으로는 p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는 q만큼 이동시켰어요. 자, 관계식은 이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점들의 공통적인 식 같은 거예요. 그 식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f x, y는 0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거 이해됩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은 fx, y는 fx, y를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 점들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 점을 내가 대문자 x, 대문자 y라고 할게요. 여기에 있는 x, y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대문자 x와 대문자 y의 관계식을 난 알아야 돼요. 너와 너의 관계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관계식을 나는 여기에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x에다가 p를 더한 게 대문자 x라는 걸 알고 있죠. y에다가 q를 더한 게 대문자 y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할 거라서 x 대신에 나는 얘를 쓸 수 있다는 사실 알아요. x가 large x 빼기 p니까 small y는 large y 빼기 q이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봐봐. 나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것의 관계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x에다가 얘를 대입해요. 여기 식 y에다가 여기 식 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얘를 대입해요. 그러면 관계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자리에 large x p를 대입하고 y자리에 small y자리에 large y q를 대입하면은 이제 이것이 바로 large x와 large y의 관계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됐나요? large x와 large y의 관계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바로 새롭게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굳이 이거를 large x, large y로 남길 필요가 없이 어차피 여기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그냥 새로운 점이니까 이 large x, large y를 다시 small x, small y로 모양만 바꿔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서 대입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분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승부에 이기든 지든 극한의 감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네? 아니 연설하는 거 말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로 힘드실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있어요. 진짜 20대에 하여튼 그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거운동 해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선거운동을 해보십시오. 큰 선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짧은 시간 2주 동안에 필사적으로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는지, 2주 동안 내가 얼마나 더 쏟아 부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해본 적 없는데 사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333번도 한번 해볼게. 자, 그림 1을, 이게 그림 1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fx, y는 0이에요. 근데 그림 2라는 i를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림 2를 여기에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도형을 이동시켰어요. x축으로는 얼마씩? 마이너스 3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자리에 뭘 대입해야 돼요? x 더하기 3을 대입해야 되고, y 자리에는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요. 이해되니? 찾아보시면 되겠죠?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이해했니? 자, 그 다음 오케이. 1338번 가보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잠깐만요. 이 숫자가 좀 마음에 드는데요. 숫자의 조합을 순서를 적절히 바꾸고 3을 한 번으로 쓰게 되면 선생님 생일이 나오네요. 자, 자, 오케이. 뭐야? 얼마 안 남았잖아. 어떡하지? 말해버렸다. 자, 오케이요.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나 지금 몰랐는데 진짜로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 부담스러운 또. 우리 담이가 또 선물해줄 것 같아. 어떻게 부담스러운데 이거. 자, 앞면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 오케이. 앞면이 나오면 x축 방향에 플러스 1, y축 방향에 마이너스 1. 자, 뒷면이 나오면 x축 방향 마이너스 1, y축 방향 플러스 1 이렇게 이동한대요. 그래서 앞면이 6번 나왔고 뒷면이 2번 나왔을 때 점 P를 평행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선분 PQ의 길이네요. 선분 PQ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P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P와 Q의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하네 보니까. 오케이? 한 번에 가도 되겠지. 앞면 6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했겠죠. 뒷면이 2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을 거야. 이해되니? 그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6, Y축 방향 X축 방향 마이너스 만큼 이동했으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4만큼 이동했었겠지. 자, 또 뒷면이 이거 6번 나오고 이거 2번 나왔어. 6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 2번 나왔으니까 플러스 4, 합치면 마이너스 2. 이제 이 정도 이동했으니까 상대적인 위치만 보는 거니까 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1대1의 루트 5니까 2 루트 얼마? 5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네. 직선의 평행이동. 네. 직선을 평행이동할 때에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 직선에서 특정한 점만 평행이동시켜도 충분하다. 어떤 점을 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해서 점만 평행이동시키는 게 뭐 더 낫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라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식이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3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n에다가 마이너스 5는 이퀄 0이 되는데, 네, 요 놈이 0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가 아니구나. 여기 있죠. 지금 잘못 봤네. 얘가 3x 플러스 y 플러스 1이래요. 3x 플러스 y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네요. 지금. 그쵸? 그러면 n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는 가볍게 좀 보면서 가시죠. 자, 원문제 복습할 수 있는 거 하나 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x를 적당히 평행이동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를 x축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이동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이퀄 4하고 접했다. 이 단원에 맞게 문제를 풀면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 오케이, 우리는 원하고 접한다고 할 때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로 판단했었어. d는 equal r 이렇게.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나오겠고요.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공식을 씁시다. 얼마입니까? 루트 5분의 0,0을 대입하면은 2k 절대값이 될 거고, 반지름이 2였으니까 얘가 2. 그러면은 여기 2하고 여기 2는 약분시킬 수 있거든요. 절대값 k가 얼마가 돼요? 루트 5가 되어서 k는 뿔마 루트 5. 그런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5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됐나요? 좀 더 좋은 방법은 그림을 그리면은 좀 더 예쁘게 풀 수도 있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러면은 적당히 한 요 정도로 직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얘는 지금 요 상태이지 않습니까? y는 마이너스 2x는 이걸 갖다가 위로 이만큼 올리시면은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x축 방향 평행이동한 양이니까, 이걸 x축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가 내가 구하는 k예요. 맞나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기울기가 2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우리는 1대 2대 루트라는 거 알면 왜 알아요? 기울기가 2니까 얘가 1대 2거든요.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얘가 1대 2예요. 맞아요? 여기도 모든 삼각형이 다 1대 2대 루트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1대 2대 루트 5니까 K도 루트 5구나 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푸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고, 그 도형이 이동 파트니까 식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었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의 평행이동. 원의 평행이동은 도형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은 평행이동을 해도 반지름이 불변입니다. 평행이동을 했을 때 그 도형의 고유의 성질은 절대 불변이야. 반지름이 불변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이동시키는 게 좋냐? 중심만 관찰하시는 게 좋다. 중심만 평행이동해요. 중심은 점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시키기가 편하거든요. 도형을 반지름을 이동시킬 때에는 중심만 이동시킨다는 거. 평행이동하여서 이 원과 겹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지름만 구하면 됩니다. 너희 둘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1의 제곱이 될 거고 우변에 1이 더해질 거고, 너희 둘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에도 1 더할 거고, 여기는 상수항 더할 거니까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 4가 되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됩니다.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얘는 우변에 이렇게 한 번에 가면 되겠네. 그러면 완전 제곱식 됐고, 이해하면서 우변에 4 돼야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 여기서 너랑 하면서 플러스 4가 나오니까 이쪽에 16을 더해야 되고, 너랑 하면서 플러스 1이 나오니까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15 넘기니까 마이너스 15, 2가 되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반지름 2인 거 찾아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원 문제하고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과연 원의 문제인가 도형의 이동 문제인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도형의 이동의 부분은 매우 쉽게 보기 때문에 원 문제라고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이 직선과 접했다라고 했어요. 자,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면 누구만 이동시키면 된다고요? 중심만 이동시키면 된다고요. 원래 친구의 중심은 0,1인데 이 친구의 중심은 이제 a,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의 반지름은 루트 13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친구랑 직선이 접한대요. 2x 빼기 3y 마이너스 1은 0과 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접할 때에는 항상 d는 r만 쓰면 돼요. 오케이? d를 r 쓰면은 d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a, 1을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될 거고, 반지름 r은 루트 13. 오케이? 너도 루트 13이니까 양변에 곱하면 13. 그러면 2a 마이너스 4는 플러스 13이 되거나 마이너스 13이 되거나, 문제에서는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네요. a는 그래서 2분의 17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되었어요? 오케이. 자, 보시다시피 도형의 이동 문제이지만 원의 문제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원의 성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원의 방정식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포물선의 평행이동 별거 없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이거 봐야 되나? 이거 한번 해볼까요? 포물선이 있는데 이 친구를 지금 현재는 0과 2에서 이렇게 마이너스인가요? x절편을 갔는데요. 이 아이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키면 y는 x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점이 원점 대칭이 된대요.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키면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대요.
이해돼요? 이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오케이. 원점 대칭이면 두 근이 어떻게 되는지 봐볼까요? 두 근이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두 근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우리는 x 대신에 x-a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x-a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써질 것이고 이것의 두 근 합이 0이다를 이용해서 a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연출을 해보니까 알겠죠? 그쵸? 그러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a는 0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2 뭐 하나 잘못 썼는데 2x인데 잘못 쓴 거지 x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두 근 합이 0이니까 2a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럼 a는 얼마다? 1이다 오케이 되었어요? 포물선하고 평행이동하고는 그렇게까지 많이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 자체가 다소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풀어드린 겁니다. 중요해서 푼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은 대칭이동은 오히려 점과 직선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좀 간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점이 A, B라고 있었다면 Y축에 대칭이동된 점은 대칭이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Y축 대칭이동이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선생님 X축 대칭이동이면 Y의 부호가 바뀌어요 라고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원리는 Y축 대칭이동 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표현인데 좀 달라요. Y만 안 바뀌는 거예요. Y축 대칭이동하면 Y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뺑 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를 잡고 Y축에다 뺑 돌려버리니까 Y는 꽉 잡고 있는 거야. Y축 대칭이면 Y는 꽉 잡고 있어. Y는 꽉 잡고 있으니까 Y는 안 변하고 나머지가 다 변하는 거예요. 그게 Y축 대칭이동의 뜻이에요.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공간 좌표라고 해서 3차원이 나오거든요. 3차원에서 어떤 점을 갖다가 X축에다 대칭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X의 부호가 안 바뀌고 YZ의 부호가 다 바뀌고요.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원소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한번 말을 하고 싶었네요. 그래서 X의 부호가 바뀝니다. Y의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X축 대칭이면은 X의 부호가 바뀌지 않고 Y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이면은 둘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되죠. 당연히 Y는 X 대칭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히나 나중에 배울 역함수 때문에 훨씬 중요합니다. Y는 X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네. 여기가 이제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니까 그냥 X 좌표하고 Y 좌표가 바뀌게 됩니다. Y는 X 대칭이면요. 됐나요? 참고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 되면은 이 친구는 네
이 반대로 오게 되고요. 이 i는 부호도 바뀌고 자리도 바뀝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보시면은 b가 더 작은 숫자예요. 그렇죠? x좌표가 더 작은 숫자가 되고 y좌표가 더 큰 숫자가 됩니다.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뀌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x의 대칭 어떤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냐면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이 i를 y는 x 대칭을 하고 그 i를 원점 대칭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y는 x 대칭을 하고 원점 대칭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알겠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심화 과정할 때 할 건데 대칭 이동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요 회전 이동으로 됩니다. 보통 회전 이동 돼요. 90도 회전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일등 분석 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도형에 대한 대칭도 다 동일하다. 자, 여기는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고 뒤로 가서 오랜만에 한번 봐봅시다. A가 있어요. 그리고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시킨 점을 B라고 잡았어요. AP, BP가 얼마가 된대요? 1대2가 되는 P가 있대요. 이거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었어요.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 됐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으로 풀어볼게요. A점의 좌표 2, 마이너스 1. B점의 좌표는 Y는 X에다 대칭을 시켰으니까 X의 좌표랑 Y 좌표가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P 대 BP가 1대2이다. 1대2인 점은 일단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내분점에도 있을 것이고 외분점에도 있을 거예요. 외분점은 A에서 한 칸, B에서 두 칸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를 한 칸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가 한 칸이면 B에서 두 칸이 되고 A에서 한 칸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으니까 세 칸으로 쪼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타워 말고 원.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뭐만 중요해요? 반지름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좌표를 정확히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냐면 X좌표의 차이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이제곱이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바로 갈게요. 3루트 2입니다. 그럼 이 쪼가리 하나당 얼마라는 게 이제 알려졌습니까? 루트 2라는 게 알려졌네요. 그쵸? 이 쪼가리 하나당 루트 2가 될 테니까 저 원의 지름의 길이가 저 원의 지름이 4루트 2예요. 그러므로 원주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4루트 2파이가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더 해볼게.
직선의 대칭 이동이 활용 나와 있는데 별건 없습니다. 하나 보고 두 문제 정도 보겠습니다. 대칭 이동은 앞에 있는 원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그냥 대칭 이동도 할 겸 원 나오면 그냥 다 풀고 있어요.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 후 어떤 직선을 그러니까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Y는 X에다 대칭을 시켰어요. 이건가? 여기다가 대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다시 X축에 대칭 이동해요. 아이고 안 써 이제. 뭐야 두 번이라고 했잖아. 식으로 보라는 이야기겠지. 그럼 식을 써볼까 얘는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을 식으로 쓰면 Y는 M에 X 빼기 4에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제일 먼저 이 친구를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켰어. 그럼 당연히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될 것 같고 X는 M에 Y 빼기 4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다시 이것을 X축에다 대칭 이동 시켰어.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누구의 보호를 바꾸라고? Y의 보호를 바꾸라고. Y의 보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이 나왔어. 이 친구가 다시 어디를 지나가요? A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됩니까? 점 A인 4,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4는 M에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M은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식으로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라고 낸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이해됐나요? 넘어갈게요. 또 원하고 활용을 합니다. 원의 대칭 이동 활용. 뒤에 한 문제만 볼게요. 이 직선을 Y는 X에다 대칭 이동을 시켰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는 이퀄 9가 되겠네요. 너가 너랑 접한대요. 바로 갈까? B는 이퀄 R D 루트 5분의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5니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9의 절대값. 이 반지름 루트 K와 같다. 끝. 분자 15입니까? 20입니까? 분자 20이니까 루트 5랑 약분시키면 20은 4 루트 5가 루트 K. 그래서 K는 제곱하면 되니까 16 곱하기 5, 80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았고요. 넘어갈게요. 점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네,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할게요. 별거 없네요, 진짜로. 직선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여긴 개념들을 한번 봅시다. 직선 L을 평행이동하면 L'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다. 얘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기울기는 같을 테니까 민규는 맞겠네요. 두 번째, L을 X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을 L'. 오케이. 이 L을 좀 확실하게 할까요? 이 L을 X축에 대칭 이동하면은 L'. 두 직선은 서로 수직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우는 틀렸습니다. L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또 이렇게 그려볼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직선이 이 점은 1로 오고 이 점은 1로 와요. 자, 요건 한 번만 보자. 직관하고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직선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보내면 기울기가 평행할까? 평행하지 않을까? 정답은 평행합니다. 자, 한번 적당히 보여줘 볼게.
이렇게 지나가게 점 하나, 2점 지나가게 만들어주고 2점 지나가게 만들어주고 점대칭이니까 길이가 다 완전히 같아야 돼요. 이렇게요. 맞습니까? 이 두 점 지나가야 되는 것만 가지고도 직선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은 평행합니다. 평행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왜 합동입니까? SAS 합동에 대해 맞죠? 그러므로 이 각과 이 각도 같을 거 아닙니까? 억각이 같네요. 평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해됐어요? 점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평행합니다. 이 점이 원점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어떤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이 직선을 뭐하라고 기울기가 서로 같다. 틀렸다. 이해돼요? 왠지 원점 대칭 시키면 막 느낌이 좀 그래요. 느낌이 왠지 막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냥 평행하게 지나간다. 우리의 그 직관이 우리의 논리 대신에 논리의 자리에 자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논리가 좀 와서 그 직관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됐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만, 어렵지 않지만 간단하니까 하나만 해볼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요, 이 직선이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 직선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2를 대입하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 직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쓸게요. 그냥 막 3의 y-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그대로 쓸게요. 얘가 이거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원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점이 있죠. 원의 중심을 지난다. 얘의 중심이 0,a니까 0,a를 대입하면 돼요. 3의 a 빼기 2의 마이너스 0 플러스 1 플러스 1은 0. 이걸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는 그래서 얼마? 2. 이해되니? 알겠어요 이거? 별게 없죠. 계속해서 나는 왜 똑같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마플은 그냥 너무 과하게 좀 유형분류 해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디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 거냐면 네, 여기 유형문제 10번까지 한 문제만 풀어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부터 도형의 이동에 어려운,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에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9라는 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 자, 원을 평행이동할 때에는 누구만 관찰하세요? 중심만 관찰하세요. 중심이 0,0에서 1,2가 됐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전혀 변함이 없겠죠. 다시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습니다.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저 원의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그러면 저 원은 중심이 1,2로 이동했기 때문에 1,2로 이동했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고요. 얘를 y는 x에다 대칭시키면 이제 x랑 y랑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y-1의 제곱 x-2의 제곱은 이퀄 3의 제곱. 얘가 저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어떤 직선이었죠? 3x 4y 11은 0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D와 R의 크기가 R이 더 크다라는 뜻. 이 아니라 얘는 지금 정해져 있는 완전히 할 필요가 없네요. 얘는 지금 원이 정해져 있고 직선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길이 구하는 문제니까 피타고라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 원도 정해져 있고 직선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현의 길이 구하라는 거야. 현의 길이는 무조건 피타고라스의 정리. 반지름을 구해야 될 것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해야 될 것이고. 오케이. D를 한번 구해보죠. D 3대 4대 5분의 중심은 2,1 2,1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이게 D 됐나요? 얼마죠? 갑자기 계산이 안 되지? 5분의 12 오케이 땡큐. 반지름의 길이는 3이네요. 그럼 여기 PQ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루트 5가 될 것이고 PQ의 길이는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잠시만 쉬었다 봅시다.